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요, 주가가 무려 66%나 폭락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인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어제 날짜부로 주식 분할을 했거든요. 우리가 스플릿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린 내용인데 아마도 까먹고 계시다가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스플릿 어저스티드 베이스니까 이제 세 개로 분할된 상태로 주식이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보드라는 것은 이제 보드 오브 다이렉터스, 그 경영진을 얘기하고요. 경영진이 그 전에 이미 승인을 한 바가 있고요. 341이니까 하나의 주식이 세 개로 바뀌는 이러한 주식 분할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드가 승인한 이후에는 물론 이제 그 주주들이 주주 통회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다시 해줘야겠죠. 이러한 그 승인 과정도 이미 거쳤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있었던 스페셜 미팅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9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 장부터죠, 두 개의 새로운 주식을 덤으로 받게 됐다. 물론 이제 주가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개의 주식이 세 개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R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가가 비싼 주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1000달러가 막 넘어가고 이랬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300달러 정도의 그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기업이요,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막 1000달러씩 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한 주를 살 수 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매수가 쉬워지잖아요. 따라서 소액 투자자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CT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지금 레코멘드 하지 않는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오히려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CT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조앤 우엔 씨고요. 자,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원래는 이제 바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뉴트럴로 바꿨다는 거죠. 뉴트럴은 중립 이런 식이니까 이제 홀드를 하라는 겁니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 이러한 식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1100달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고 있는데요. 1100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현재 3대1로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1100에 나누기 3을 해야 지금 현재 주가 기준이 나오겠죠. 36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ISRG의 주가가 33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나누기 330을 하게 되면 11% 정도. 따라서 앞으로도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주가는요, 11%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목표 주가만 봐서는 그렇게 나쁜 전망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그 의견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모멘텀, 이 주식이 갖고 있었던 힘이 좀 약해졌다. 지금 정체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월 초에 미팅이 하나 있었습니다. 웰스파고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경영진이요, 굉장히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기업이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냐면요, 9월 10일 날 굉장히 많은 추락을 했었는데 이때 주가가요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의 CFO가 웰스파고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앞으로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ISR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를 판매하는 이러한 기업이잖아요.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처럼 이렇게 경쟁력 있는 장비를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는요, 유니티였습니다. 유니티 주가는요, 단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굉장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쳤거든요. 엄청난 뉴스를 여러분들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와 UFC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써있죠. 자, UFC는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K1 리그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종합격투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종합격투기 경기 중에 인기가 가장 많은 UFC와 함께 손을 잡고요. 이번에 유니티 메타캐스트를 론칭한다. 메타캐스트는요,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메타는 이제 초월한다는 뜻이잖아요.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을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스트는 브로캐스트. 브로캐스트는 이제 경기 방송을 얘기하죠. 경기 중계 방송. 따라서 UFC를 경기 중계 방송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경기 중계 방송의 그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메타 세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효과를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불려옴으로써 지금도 굉장히 재미있는 UFC의 경기 중계 방송을 한 차원 높은 초현실의 세계로 이끈다. 굉장한 좀 기대감이 몰려오는 이러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니티가 이번에 언베일했다. 세상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노베이티브한 뉴 플랫폼을 소개를 했는데요. 혁신적인 뉴 플랫폼은 이번에 리드를 한다,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3D의 에볼루션, 진화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모습은 프로페셔널 스포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UFC라는 종합 격투기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써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유니티 메타캐스트고요. 자, 유니티 메타캐스트 같은 경우는 RT3D다. 리얼타임 3D 스포츠 플랫폼, 따라서 스포츠의 경기 방송을 위해서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인터랙티브니까 이렇게 상호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고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요, WFC 보고 있으면 굉장히 흥분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그 실제감을 더해줄 수 있는 증강현실이 도입이 된다면 굉장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UFC와 이번에 손을 잡고요. 어떠한 일을 콜라보를 하고 있냐면 리서치를 하고 또 개발을 할 것이다. 포텐셜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니티 메타캐스트 안에서 경기 방송을 굉장히 좀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컨텐츠를 두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말로만 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UFC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다양한 스포츠 중계 방송을 위해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티 그러면 보통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함으로써 지금 보신 것처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유니티에 투자하고 계신 분께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말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그 기업 분석 끝판왕 알파벳 편을 보시면요, 제가 굉장히 과감한 예상 주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알파벳 주가가 한 7,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흐르면 그렇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알파벳에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부분별 매출 추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자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0.5% 이하다. 이 부분이 저는 알파벳 투자의 커다란 매력이라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벳이라는 그 지주회사 밑에는요, 자회사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이죠. 그런데 구글이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5%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나머지 11개 회사는 아직까지 매출이 전무한 상태다. 그냥 비용만 나오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점점점 많은 자회사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올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알파벳의 매출 구조는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전망이과 기대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좀 커다란 감흥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있는데, 딥마인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회사죠.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둔 그 알파고라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있었잖아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딥마인드입니다. 자, 그런데 딥마인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 런던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리서치 회사인 딥마인드가 이번에 프로핏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순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43.8 밀리언 파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59.6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2020년 결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several year라는 것은 6, 7년, 8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드디어 이제 적자를 깨고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턴오버가 나오는데, 턴오버는 매출의 다른 말입니다. 레비뉴랑 같은 말이고요. 자, 레비뉴 같은 경우는 트리플, 3배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 2019년에는 265.5 밀리언 파운드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2020년을 보니까 826.2 밀리언으로 껑충 뛰어 오르는 3배 정도 향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아울러서 코스트는 그대로이다. 보시면 스탑 코스트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67에서 473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딥마인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인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재 그 등용에 힘을 많이 썼다. 그리고 고용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멈췄다. 드디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재 확보에는 마무리가 돼 간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딥마인드에서 드디어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머지 이제 딥마인드 말고도 10개가 더 남아 있잖아요. 이러한 자회사들이 영차 힘을 낸다면 향후에 알파벳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엄청난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로빈후드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로빈후드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전해졌거든요. 이번에 24시간 7일 내내 활용이 가능한 폰 서포트, 드디어 이제 고객센터가 문을 연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쪽의 강화가 드디어 이뤄지는 것 같고요. 자, 로빈후드 마켓이 정식 이름이죠. 티커 네임은 HOOD고요. 드디어 커스터머 서비스를 강화한다. 애딩한다는 것은 이제 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24시간 내내 그리고 일주일 내내 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커스터머 서포트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24시간 7일 내내 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폰 서포트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다.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reliability 그리고 accessibility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reliability라는 것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ccessibility라는 것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로빈후드처럼 우리가 단순히 거래처라고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소중한 돈을 넣어놓는 이런 플랫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나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좀 화가 나고 좀 불안한 마음이 증폭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한층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커스터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냐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리퀘스트를 앱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로빈후드 서포트 스텝이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 지금 전화 통화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러한 식으로 간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죠. 그때 이제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이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이런 기관에 상당히 많은 컴플레인트
컴플레인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로빈후드를 헐뜯는 이런 컴플레인이었겠죠. 왜냐면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밈 스톡이 처음으로 이제 대두가 됐을 때였고 굉장히 좀 많은 주식들이 심하게 흔들렸었죠. 그때 로빈후드가 록아웃을 했었다. 따라서 트레이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엔터테인먼트, 노키아 그리고 네이키드 브랜즈 같은 경우는요,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다는 이유로 막아버렸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이용자들이 출연을 했었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리퀴데이트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막상 실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그때 로빈후드의 굉장히 좀 명성을 해하는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교훈을 얻어서 이번에 로빈후드가 커스터머 서비스를 개설을 하고 24시간 내내 그리고 일주일 내내 통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요, 향후 로빈후드라는 플랫폼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파퓰러리티, 인기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주가가 무려 14% 이상 폭등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이틀 전 정도에 정부 계약 하나를 잃었다, 부정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비웃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대형 계약권, 초대박 계약권을 하나 이번에 따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팔란티어가 선택이 되었다. 이번에 US 아미, 미국의 군대가 이번에 팔란티어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인텔리전스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긴급 비밀 사항 같은 것을 얘기하죠.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를 가둬놓는 틀이 필요할 텐데 이런 구조를 만드는 패브릭, 그리고 애널리틱스라는 것은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분석 툴로 활용을 하게끔 돼 있다라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펌 팔란티어를 얘기하죠. 팔란티어가 선택이 됐는데 어드밴스 된다,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계약권이다. 지금 계약의 규모가 무려 823밀리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의 계약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호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indefinite delivery 그리고 indefinite contract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양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도 정해지지 않다. 따라서 무한정 비즈니스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활용되는 플랫폼은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고담이다. 자, 팔란티어는 크게 두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정부 기관의 이렇게 중요한 기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고담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파운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플랫폼 중에서 당연히 이번에 활용되는 것은 고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미, 즉 군대의 육군이 월드와이드에 퍼져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미군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계약건에 따르면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티그레이션하고 통합하고요, 상호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게끔. 그리고 퓨전이라는 것은 이제 퓨전 푸드 그러잖아요. 퓨전은 이렇게 합쳐놓은 거죠. 따라서 데이터를 합쳐서 이렇게 묶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애널리틱 캐퍼빌리티,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하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그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번에 개발이 된다. 그리고 그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물론 미국의 군대는요, 다음 파이팅을 준비한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활용하는 툴이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무한정 연장이 가능한 이런 계약권을 따냄으로써 팔란티어의 주가가 무려 14% 이상 장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존의 방송을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가격 결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가속화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격 결정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만약에
만약에 매출이 그대로라면, 따라서 매출을 증가시켜서 수익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은요,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제품의 그 퀄리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가 너무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그래도 구매를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에서는요, 프라이싱 파워, 즉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리스트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마운 리스트를 만든 투자 기관은 UBS입니다. 유나이티드 뱅크 오브 스위츠랜드고요. 자, 그러니까 스위스 뱅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위스 뱅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더라도, 장기화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식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줬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스트롱한,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놀릴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단편적인 예로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즉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자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 있긴 한데요.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과 그리고 아이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과 극을 이룬다. 따라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의 하나의 띠임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악재가 많이 겹쳤죠. 첫 번째로 쉬핑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죠. 제가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송의 그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점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 머티리얼, 원자재의 가격도 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석유 같은 것은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서플라이 체인 역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웨이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UBS에서 자체적으로요, 이렇게 코스트가 올라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점수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탑 33%에 속하는 그런 주식들만 우리한테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결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식의 가격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10% 이상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만 간추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식의 리스트가 여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카콜라,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고요. 세 번째는 나이키, 네 번째는 EOG 리소시스, 자, 여섯 번째 제네락 홀딩즈고요. 자, 일곱 번째 애플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드밴스 오토 파츠. 야,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거나 급속화되더라도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 따르면요, 테크 주식들이 2월 엔드까지, 따라서 향후 12월 말까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던져주는 주식 기관은 웨드부시 시큐리티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이브즈입니다. 자, 이 댄 이브즈에 따르면 테크 주식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디스파이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셀링 프레셔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채권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테크 주식을 던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이러한 테크 섹터의 그 압력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력들은요, short-lived다. 따라서 근시 안에 그냥 없어질 것이다. 잠깐 발생하고 없어지는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기로는 테크 주식들이 앞으로 12월 말까지 1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3개월 만에 1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를 예상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요.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미드텀을 봐도, 따라서 중기적인 그 예상치를, 포캐스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세큘러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큘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시크니컬의 반대잖아요. 따라서 경기의 변동에 상관이 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산업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클라우드, 뭐 사이버 시큐리티, 5G 이런 분야는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주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정부에서 테크 주식들에 대한 그 강압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안해서 중국의 테크주를 버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테크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테크 주식을 샀던 건데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딘가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투자금들이 미국에 있는 그 테크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이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 보이는 전망이 좋은 종목들 몇 개를 찝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가 시스템즈도 보이고요. 메타포트, 그다음에 G스케일러, 마지막으로 포티넷,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 클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테크 주식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메가 테크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메가 테크 기업 중에서도 한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한 종목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과연 5개의 메가 테크 기업 중에서 이 전문가가 가장 좋게 보는 주식은 뭐고, 거기에 대한 그 논리는 어떠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양질의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fter yesterday's drop, Amazon is now 16% down from its yearly high, Facebook down 15%, and Apple down 12%. So which tech names should investors buy on these dips? D.A. Davidson's Tom Forte is here to tell us. No pressure, Tom. It's good to have you. Let's start with, are there any that just kind of immediately jump out to you as, you know, undervalued, oversold, names that investors definitely want to pick up here? Sure. So thanks for having me, Kelly. When I think about the sell-off, the one standout to me is Apple. When you look at the current multi-year benefits they're going to have from this slow but sure build out of 5G, their most important product from a sales and profitability standpoint, the iPhone, is incredibly well positioned. So well positioned that I think better than expected sales there could offset lost revenue when you think about in-app purchases from the lawsuit with Epic Games. So I really think Apple's amazingly well suited after the pullback. And you've been raising your price target with a buy rating for over a year. Is 175 still your latest thinking? We're at 141 right now. Yes, it is. Tell me about that and whether you have any of the concerns that have been weighing on the stock for the past year, whether it was just the hangover post-pandemic, you know, questions about the competition that's out there for all their different services, the future of the App Store. I mean, are none of those overly significant to you? Well, okay, so I do think that the antitrust regulatory risk is very significant for big tech. You've talked about that today with Facebook and the whistleblower. We've watched the damage in real time in China, in particular for Alibaba. But if you look at the challenges facing tech right now, in particular the supply chain, Apple seems to have a better handle on it than its peers in either managing the chip shortage or managing logistics inflation. So I think in that regard, when you think about that setup, and again, very strong iPhone sales, Apple, I think,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big tech and very attractive on the pullback. So tell me if I'm reading your thoughts here correctly as well. You think some names like Apple have big upside potential, but it's also on your list that could have downside potential here too? So the risk in general for tech is rising interest rates due to concerns on inflation. And if you look at the good news in most of tech, while Apple's warmly embraced the debt markets, there's a lot of tech companies that have no debt on their balance sheet. And again, I think that Apple's done a better job of managing the challenges as far as supply chain shortages, logistics, things of that nature. Yes, the lost in-app purchase revenue on the Epic Games lawsuit is bad, but if you think about stronger iPhone sales, it being the most important product, and a much more robust Apple TV Plus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effort for Apple,
that could offset the lost revenue from in-app purchases.